챕터 1 갑작스러운 죽음과 충격적인 유언장.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저택의 응접실을 가득 메웠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큰아들 민호가 놀란 척하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가득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둘째 딸 수진이 다짜고짜 핵심을 찔렀다.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재산 얘기부터 꺼내는 그녀의 모습에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됐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강대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은 후 3개월간 나의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들의 행동을 지켜본 뒤 진정한 상속자를 정하겠다. 3개월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셋째 아들 성민이 당황스럽게 물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발표하되 실제로는 비밀리에 여러분을 관찰할 것이다. 3개월 후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인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나머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응접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유언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다. 단 한국에 있는 막내딸 은하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 아이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고 싶다. 은하요? 20년 전에 가족과 연을 끊고 나간 그 아이를. 큰 며느리 영미가 코웃음을 쳤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유언장을 다 읽고 난 뒤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누가 감시받고 있는지, 아버지가 정말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아버지 장례식은 어떻게 하죠? 허수아비관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은 하지 말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척하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조용히 해. 수진이 오빠를 제지했다. 지금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르잖아. 저런 식으로 화내면 상속에서 제외될 거야. 그 순간부터 가족들의 가면 쓴 연기가 시작됐다. 평소 같으면 서로 싸우고 욕할 일에도 억지로 미소를 짓고 가짜 눈물을 흘리며 효도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강대호 회장이 정말로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챕터 2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본성.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대저택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열한 상속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보, 이제 그만 연기하자.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벌써 나타나셨을 거야. 큰 며느리 영미가 남편 민호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3천억이 걸린 문제인데. 그 돈으로 우리 아들 미국 명문대 보내고 강남에 빌딩도 하나 더 사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던 가정부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4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둘째 수지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엄마 없는 사이에 아버지 방을 한번 뒤져볼까? 혹시 다른 유언장이나 재산 목록이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 몰래 아버지의 서재에 침입했다. 서랍을 뒤지고 금고를 열어보려 애쓰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셋째 성민이 나타났다. 아,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왔어요. 그런데 언니도 같은 생각이었군요. 저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형제자매가 서로를 의심하며 재산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이제 한 달째인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맞는 거야? 성민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바보처럼 연기한 거냐?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하한테는 정말 연락 안 했을까? 20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국에 올 텐데. 설마 그 아이가 와서 재산 가로채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영미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은하는 옛날에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나간 애야. 돈 때문에 돌아올 아이가 아니라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정부 김 여사가 문을 열자 20년 만에 나타난 막내딸 은하가 서 있었다. 김 여사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은하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다. 20년간 원망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야,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김 여사가 반가워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응접실에서 은하의 목소리를 들은 가족들은 순간 긴장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언니야, 20년 만이네.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빠들도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빈소는 어디예요? 아, 그게. 이미 장례 끝났어. 뭐라고요?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아버지를 보낸 것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연락처를 몰랐어. 내가 나갈 때 모든 연락을 끊었잖아. 민호가 변명했지만 은하는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가족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유산 정리는 끝났나요? 순간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집중됐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것인가 하는 의심의 눈길들이었다. 그러나 은하의 다음 말은 그들을 더욱 당황시켰다. 저는 유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무덤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챕터 3 예상치 못한 반전과 숨겨진 진실. 은하가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새하얀 국화꽃을 받쳐둔 상태였다. 이상하네. 가족들은 장례 끝났다고 했는데 누가 꽃을 갖다 뒀을까? 은하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하야. 돌아보니 가정부 김 여사가 서 있었다. 김 여사, 어떻게 여기까지? 너를 따라왔다. 할 말이 있어서.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사실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아직 살아계신다. 은하의 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장례식은 뭐였고 가족들은 왜? 다 연기였어. 내 아버지가 가족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야. 김 여사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유언장의 내용부터 가족들이 한 달간 벌인 추악한 행동들까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은하는 충격에 빠졌다. 20년 만에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니. 그런데 김 여사, 왜 저한테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은하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슬퍼하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내가 와버린 이상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때였다. 묘지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대호 회장이었다. 아버지. 은하가 달려가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짓으로 멈추게 했다. 조용히 해라. 아직은 안 된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보고 싶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다. 20년 전 내가 집을 나갈 때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버지는 내 딸은 이미 죽었다고 외쳤었다. 아버지, 은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틀렸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강 회장은 은밀히 은하의 삶을 지켜봐 왔다. 그녀가 가난하지만 착한 남편과 알콩달콩 살며 아픈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 3개월을 채워야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모른 척해라. 그리고 내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 은하는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간 은하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은하야, 갑자기 나타나서 뭘 원하는 거야? 수진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서 잠깐 머물다 가려고요. 정말이야?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내가. 민호가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날 밤 은하는 옛 자신의 방에서 울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너무나 슬펐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다. 괜찮니? 김 여사 형제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런 변화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결국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 아버지만 아시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가족다운 사람이 선택될 거라는 것이야. 챕터 4 충격적인 진실과 마지막 시험. 3개월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다.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며 가식적인 행동을 이어갔지만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큰 사건이 터졌다. 성민이 아버지의 금고를 열려다가 경보기가 울린 것이다. 성민아, 내가 뭘 하는 거야? 민호가 달려와 동생을 다그쳤다. 형도 했잖아요. 저만 바보로 만들 거예요? 조용히 해. 아버지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대호 회장이 나타났다. 가족들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얼어붙었다. 아,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던 거네요. 그럼 우리가 3개월 동안. 강 회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그래, 다 봤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아버지, 저희는 그냥. 변명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이 한 행동을 다 지켜봤어. 강 회장이 리모컨을 눌렀다. 벽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지난 3개월간의 CCTV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유산을 찾아 뒤지는 모습, 서로를 의심하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들, 가짜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는 모습들.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아버지,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그런 유언을 남기시니까. 이해? 뭘 이해하라고.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도 가짜, 효도하는 것도 가짜, 모든 게 재산 때문이었어. 그때 은하가 조용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으니까. 은하야, 너는 다르다. 너만큼은 진짜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줬거든. 강 회장이 은하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모든 재산은 은하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형제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아버지, 은하는 20년 동안 집을 나가 있던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가 왜 재산을? 조용히 해. 강 회장의 호통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은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어려운 살림에도 자수성가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 반면 너희들은 어떻냐? 강 회장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 민호, 너는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자하다가 몇십억을 날렸고, 수진, 너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더 받으려고 내 재산을 담보로 거짓말했어. 성민, 너는 도박으로 빚을 지고도 내가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 은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다. 왜냐고? 형제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답이었다. 챕터 5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감동적인 결말. 은하야,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렸어.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은하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보면 어때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민호가 비웃었다. 형,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잖아요. 은하의 말에 수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은하야, 언니가 미안해.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언니 괜찮아요. 저도 너무 고집을 피웠죠. 가정부 김 여사가 조용히 차를 준비해 왔다. 40년 동안 이 가족을 지켜봐온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김 여사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은하가 김 여사의 손을 잡자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야 예전 같은 가족이 되는 것 같구나.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그럼 내 제안을 들어봐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 회장에게 집중됐다. 재산은 은하에게 상속하되 조건이 있다. 형제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출발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분배하는 거야. 정말요? 성민이 눈을 반짝였다. 대신 조건이 있어. 1년 동안 각자 자수성가해보는 거야. 내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때 인정해주겠다. 민호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죠? 당분간은 은하가 맡는다. 물론 경영진이 도와주겠지만. 아버지, 저는 경영 경험이 없는데. 걱정 마라.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 바로 진짜 마음이야. 그날부터 강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 민호는 작은 카페를 열어 직접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을 대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지는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열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성민은 택배 일을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은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직원들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대했다. 실적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경영 방식에 직원들이 감동했다. 1년 후 강 회장의 생일날.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소박한 생일상을 차렸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어떻게 돼? 우리는 가족이잖아.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은 가족이야. 은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은하 말이 맞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진짜 가족이 다시 뭉친 게 가장 큰 재산이야.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번에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 내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줘서 고맙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